KB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진단 윤날입니다. 마이클 플린 낙마 소식이 일주일 동안 핫 이슈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이사님과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뉴스에서도 계속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이 마이클 플린 낙마 소식이 참 화제였습니다. 이 뒷 배경이 참 궁금한데요. 그렇죠. 네.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뭐 명백한 증거에 의해서 트럼프 초기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오두갈 데 없어가지고 이제 사임해서 낙마를 했죠. 24일 만인가? 25일 만에. 26일, 네, 만에. 네. 그 취임한 지, 들어온 지.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이분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수행한 현자 전장터에서 전쟁을 지휘한 장군 출신이고 그리고 군인 정보국을 책임졌던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런 군인이었는데 이 안보관에 관해 가지고 이게 무디었는지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서 생각하고 있다가 이분을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신뢰를 받고 있었다. 대통령에.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랬던 사람이 낙마를 하니까 더 권력에는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뭐냐면은 그 트럼프 행정부가 출발하기 전에 지난해 12월에 오바마 정부 마지막이죠. 이 선거에 러시아가 미 국내 선거에 개입한 게 이 해킹도 하고 네. 이 개입한 게 정보부 리포트에 사실로 드러났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화딱지가 났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증명이 된 다음에 러시아 그 외교관들을 거의 한 30명 이상을 그 규환 조치시켰죠. 네. 그 추방이라고 해 가고 펜실베니아 어디에 있든 한 일부 러시아 소유의 국가 재산에 그 재산을 동결도 시키고 그다음에 이런 그 조치를 취했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힘 아니면 러시아도 생존하기 어렵잖아요.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이 마이클 플린이 미국에 있던 당시 러시아 대사하고서 그 사적인 통화를 합니다. 네. 그 사적인 통화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는 니네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했어도 여기에 대해서 보복하지 마라, 대응하지 말아라. 이게 뭐 이 권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새 행정부가 들어가면은 너네들 입장에서 이거를 잘 풀어나갈 거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대화를 했어요. 러시아 대사랑 마이클 플린이. 그 당시에는 마이클 플린이 이 트럼프 대통령 1월 20일 이후에는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서는 최고 책임자인 마이클 플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대사랑 그런 얘기를 한 그 다음 날에 러시아 외교관이 추방당하고 그 다음에 그 재산이 동결되고 그러니까 푸틴이 화가 나가지고 러시아의 반응이 어떨까 해가지고 전 세계가 관심을 푸틴 입에 쏠려 있는데 푸틴이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아무런 보복 조치 안 하겠다 그랬어요. 자, 미국의 아주 그 베테랑 언론인들이 이거 이상하다. 뭔가 있겠지. 그때서부터 이제 판 거 아닙니까? 네. 뭔가 있겠지. 그때서부터 마이클 플린한테 이게 초점이 맞춰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이 있다, 이런 정황이 있다 막 나오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정보가 그때서부터 그 통화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워치를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어느 때 이게 불거졌나?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분명히 마이클 플린과 러시아 대사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게 이제 그 추측성 보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 마이클 플린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무슨 얘기했냐 도대체. 그러니까 거기서 마이클 플린이 정직하게 얘기를 안 했어요. 별 얘기 안 했다. 그냥 의례적으로 우리가 새 정부 들어가고서 그 국가 대사니까 통상적인 대사와 이런 할 수 있는 얘기였다. 이렇게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마이크 펜스가 대통령이 부통령 당신이 언론에 나가서 마이클 플린을 프로텍트해라. 그런 적 없다 그래라. 그러니까 그걸 믿고서 마이크 펜스가 와가지고서
그렇지 않다. 마이클 플린은 이런 애국자고 잘해 나갈 거다. 그리고 대통령이 취임하면 우린 이런 외교 정책을 마이클 플린을 하고 같이 하겠다.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어요. 팍스에서도 나와서 CNN에서도 와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지난주죠. 아베가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하고 플로리다 가가지고서 골프 클럽에 가가지고 만찬을 하고 있는데 아베 수행원과 트럼프 대통령 수행원이 와가지고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북한이 이동형 트랙형 이동식 발사대에다 넣은 장거리 중장거리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너무나 위급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예, 그 보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나 하면은 그 무슬림 국가들 이민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가지고 전 세계가 트럼프에 대해서 안보와 관계없는 이런 상황이 딱 돼 있는 상황에서 FBI가 조사한 걸 보니까 이런 러시아 대사하고 마이클 플린이 언제 이렇게 했다라는 게 이게 이제 명백하게 드러나기 시작한데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마이클 플린이 오갈 데 없으니까 이제 사임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내용이 이제 마이클 플린이 사임하게 된 그 배경 내용이 이런 겁니다. 네, 정말 그 배경 얘기를 상세하게 해주셨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조금 뒤로 가면 갈수록 이게 이 마이클 플린에 대한 공격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좀 불길이 그쪽으로 좀 가는 모양새입니다. 뭐 이거를 게이트까지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지시했느냐 안 했느냐가 또 이 사람들의 가장 관심거리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게이트라고 할 수 있는 발륨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 미국의 로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미국과 갈등을 빚는 국가와 어떠한 협상을 할 때에는 반드시 행정부로부터 그리고 의회의 승인을 얻든 대표권을 가지고 통화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마이클 플린은 미국이라는 대표적인 입장에서 그런 허가 없이 한 법을 어긴 거죠. 자, 그러면 마이클 플린처럼 국가안보보좌관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자, 국방부 있죠, 국무부 있죠, 재무부 있죠, 국토안보부 있죠. 이러한 외교 안보에 관련한 모든 거를 통솔하는 모든 것을 지휘하는 대통령이 가장 가깝게 24시간 옆에 두고서 의논하면서 하는 파트너가 국가안보보좌관이에요. 키신저 있죠. 브레진스키가 카터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이었죠. 그다음에 곤돌리사 라이스 있죠. 수전 라이스 오바마 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클 플린이 그 자리였는데 그런 중요한 직책에 미국의 안전이 달려 있는 자리에 모든 것을 책임지고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총괄을 하는 그 보좌관을 임명을 하는 거를 이렇게 검증 없이 했느냐라고 할 때는 다른 장관들 임명이 어떻게 됐냐 이걸 이제 다시 리뷰를 할 수밖에 없죠.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게이트라고 할 수도 있고 이 막 출범했지만은 트럼프 행정부에 굉장히 치명적이다 이렇게 얘기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 사실 좀 조심스럽게 이게 좀 물꼬가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 가능성이 좀 있는 얘기인가요? 사실 그 미국이 정치적 판단을 할 때 절대 가볍지가 않더라고요. 뭐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 사건 때도 그랬고, 뭐 우리가 알지만은 빌 클린턴의 그 섹스 캔들 탄핵 추진할 때도 그랬고, 미국의 정치인들이 국민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지도자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도 신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특정 팩트를 가지고 비판을 하고 공격을 하지만 그 사람이 국민의 대표자가 된 다음에 이런 자리 자체를 가지고서 논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그 신중하게 하기 때문에 존 맥케인이나 린지 그레이엄이나 아니면 이제 야당이지만은 낸시 펠로시나 이 뉴욕의 척 슈머 같은 분이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렇게 크리티사이즈를 하지만 그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이러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이런 굉장히 무게 있는 충고론 들어가지만은 이거를 탄핵한다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예측해 보기는 좀 어려운데 워낙 트럼프의 말이 많기 때문에 일반 이제 시민사회 여론에서는 탄핵이라는 얘기가 많이 올라오고 이 수위는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마이클 플린 인사나 마이클 플린의 이런 업무 추진에 대한 큰 과오가 대통령의 탄핵까지
이어진다라는 거를 예견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지금 미국이 탄핵 사유가 되는데 가장 지금 문제되는 거는 미국이 역사가 진보해 왔는데 그건 뭐냐면 미국이 전 세계의 인류 사회를 관용으로 이걸 이끌고 오고 점점 더 모든 인류가 같이 번영해 나가자는 이런 철학을 갖고 리더십이 있는데 이거는 갑자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지도력 핵심부에 인종주의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 백인 민족주의라는 게 그렇죠. 이 부분에 가지고서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모든 정책을 만들어 버리니까 죄 없이 끌려가는 사람들, 미국의 발전에 기여했는데도 불구하고서 소원할 기회도 없으면서 억울하게 인권이 침해당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죠. 이민자들을 배척하는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좀 누적이 되고 쌓이고 그러고 또 시민사회에서 이 한인들을 포함한 마이너리티들이 이러면 안 된다고 소셜 저스티스 차원에서 이를테면 정의라는 차원에서 저항을 많이 하고 이게 이제 누적이 되면은 탄핵이라는 걸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건 이제 시민사회에서 자기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의회에 가서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발전에 결정적으로 저해한다. 이런 이제 논리를 가지고 나오면은 탄핵의 사유가 되고 그래서 신중한 오피니언 리더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돼가는 일을 놓고 볼 때는 야 트럼프 2년 갈까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지금 팩트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지적하고 이럴 수 있는 거는 있지만은 아직 탄핵이라는 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한다라는 건 좀 경솔하고 섣부른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하나 사안 가지고 탄핵 얘기를 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이런 추이로 가다 보면 탄핵도 가능성이 없진 않다 뭐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다시 마이클 플린 얘기로 돌아오면 사실 한국 정부가 뭐 김관진 안보실장도 그렇고요. 좀 많은 한국 고위급 관계자들이 마이클 플린을 만나면서 좀 관계를 쌓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마이클 플린이 낙마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에도 좀 영향이 클 것 같은데요. 자, 이걸 보면은 참 네. 답답합니다. 예. 한국이라는 이제는 아시아의 리더 국가 아닙니까? 예. 그런데 미국이 우방이고 동맹이 이런데 이 권력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저렇게 한 사람의 의존도가 높아가지고 사실 그동안 보면은 11월 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죠. 그리고서 1월 20일까지가 이제 인수위 기간입니다. 이럴 동안에 그냥 그 누구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줄은 몰랐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정부 쪽에서 새로운 권력에 커넥트 되는 게 없으니까 인수위가 뉴욕에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은 한국의 고위층이 그냥 뉴욕에 집중했습니다. 예. 와가지고 뉴욕에서 계속 활동하던 마이클 플린 무슨 뭐 책 출판회를 한다, 뭐 무슨 모임이 있고 누구 아는 사람 있으면 가고 이런 커넥션을 통해 가지고 한 사람한테 그 연결이 돼가지고서 이제 모든 걸 의존을 했죠. 그래서 그 마이클 플린이 사실 틀린 건 아니죠. 안보 보좌관이니까 한국에 대한 거, 한국과의 관계 그리고 대북 정책을 할 때 한국과의 어떤 공조를 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중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한국 우선의 얘기를 마이클 플린이 하고 여기에 이제 안심하고 안도감을 갖고 있다가 이게 뭐 어느 날 갑자기 네. 국가안보보좌관이 사임을 해버리려니까 지금 어떻게 할지 당황하고 있죠. 이렇게 놓고 볼 때에 이거를 좀 반면교사 삼아가지고서 이게 한미 관계에 이런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이런 방식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답답해서 많이 하는데요. 하는데 정말로 지금 한국이 당황하고 있고 이 NSC라는 그 백악관 안에는 내셔널 시큐리티 카운슬이라고 NSC 외교 안보를 총괄하는 가장 중요한 기구가 있잖아요. 예. 이 기구의 카운슬이라는 커미티 안에 직원이 많은데 거기에 그 모든 걸 총괄하는 게 국가안보보좌관이죠. 근데 이 안보보좌관만 의존했다가 이제 여기에 어떤 그 누가 되는지 지금 하마평에 한 3명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그 한국 정부가 그동안에 마이클 플린하고서만 어떻게 하고 그래서 마이클 플린한테로부터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 대북 정책이 어떻게 할 거라는 걸 눈치를 챘다가 이제는 이게 오리무중입니다. 더더욱 더 중요한 거는 그 빌 클린턴이라든지 지미 카라라든지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라든지 하면 이 외교 관련해 가지고 좀 알던 분들이 할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도널드 트럼프는 전적으로 안보 관련해서는 전문가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마이클 플린이 중요도가 높았었는데 이게 이제 교체가 되니까 한국 같은 나라 굉장히 당황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국보다 더 당황하는 거는 일본 같아요. 마이클 플린 아이디어의 틀거리 안에서 아베가 와가지고서 골프까지 치면서 이제 그 안에 뭐를 했을 텐데 트럼프의 새로운 마이클 플린 후임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어떻게 또 방향을 잡고 짤지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네. 3명 정도가 거론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후임이 누가 될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가 좀 거론이 되고 있는지요? 지금은 이미 그 카운슬 안에 있는 그 한 고위직, 그러니까 이렇게 그 베트남 참전 장성 출신 중에 한 사람이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네. 이제 다른 어떤 미국의 특수부대를 그 지휘하던 장군. 구체적으로 이름자는 아직까지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다 이제 미디어가 언급을 하고 있죠. 여하튼간에 분명한 거는 저는 사실 군인 출신이 하는 거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군인 출신을 좀 선호합니다. 다 군인 출신인데 사실 군인 출신 중에서도 이 철학적 기반이 있는 분들은 콜린 파월 같은 분들은 오히려 신중해서 절대로 전쟁을 정치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뭐늘 얘기하시면서 웬만하면 전쟁 없이 평화와 안정 기저로 가려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좀 편안했는데 군인 출신 중에 좀 드뭅니다. 그런 분들이. 그렇게 네. 볼 때는 군인 출신보다는 학자나 그리고 외교 전략 전문가들이 그래도 평화 우선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나 이런데 아직까지 민간인 출신으로 하마평에 오른 사람은 없습니다. 네. 네. 오늘 마이클 플린 낙마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번외 얘기인데요. 그 크리스티 주지사가 마이클 플린 낙마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서 비서실장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뭐 비서실장까지 전격 교체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언급이 있는데요.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특징은 아무도 모른다가 이제 네. 트럼프 선거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정책인데 지금 뭐 비서실장은 당에 있는 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교체 가능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들 속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긴 있고요. 사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이제 본인 아젠다를 중심으로 얘기를 툭툭 던지고서 이렇게 여론을 보고 그러는 사람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제스처, 그런 액션이 아니었나 이렇게 제 생각이 아니라 그런 평가를 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이 마이클 플린 낙마로 인해서 백악관의 진용이 큰 폭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은 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스티브 버넨 같은 저는 사실 마이클 플린이 아니라 버넨이 헛발질을 해서 좀 나갔으면 이게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왜냐하면 그분은 백인 우월주의자이기 때문에 모든 걸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원함은 좀 교체되면 좋겠는데 그럴 가능성은 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네,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뉴스 진단 김동석 상임이사님과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저희는 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은 밤 보내십시오.